So come and fuck my life up, baby, fuck my life up. 만나서 반갑습니다. 바리스타 박승규입니다. 이번 영상편은 샘플 로스팅의 중요성 편입니다. 제가 아주 특별한 게스트분을 초대했는데요. 안녕하세요. 프리즘 커피웍스 조영준입니다.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했다가 나이 많으신 분 계시면 어떡하죠?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예의를 항상 갖춰서 찍어야지 욕을 덜 먹습니다. 네. 절하면서 찍어야겠네 이거. 무릎 꿇고 해야죠. 무릎 꿇고 해야겠네. 네. 어쨌든 1년 만에 다시 출연해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물 영상 나가고 나서는 어땠어요? 물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뭐 유튜브 댓글로도 많이 오고 그리고 인스타 DM으로도 많이 오고 그래서 아직까지도 물어보시는 분들 계셔가지고 계속 뭐 답변을 해드리고 있죠. 물에 관련된 거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브리타에서는 연락이 왔나요? 아직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연락이 안 왔군요. 아쉽네요. 뭐 그럴 수 있어요. 어쨌든, 그럴 수 있어요. 바쁘시니까. 어쨌든 축하드립니다. So come and fuck my life up, baby, fuck my life up.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프리즘 커피웍스가. 1년 동안 뭐 많이 바뀌었죠. 원래 제가 여러분께 소개를 드릴 때 프리즘 커피웍스가 커피로 이것저것 하는 곳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는 진짜 더 이것저것을 하게 됐어요. 제가 원래 이제 UCC라던가 그리고 브리타 이런 커피 유관 회사들과 같이 마케팅 협업을 진행하든지 아니면 세미나나 교육 이런 걸 많이 진행을 했었는데 작년 4월, 그러니까 2020년 4월부터는 저희가 반티넨카라는 커피 유통 전문회사의 C2C 플랫폼과 같이 프리즘 콜라보라는 브랜드 이름으로 수입을 하게 되면서 이제 생두 유통에도 좀 뛰어들게 됐죠. 생두 해보신 거 어때요? 힘들죠. 제가 이제 생두를 수입해서 가져오면은 그거를 이제 우리나라 국내 시장에 판매하는 일들을 워낙 오래 했었잖아요. 그렇죠. 정말 힘들어요. 정말 많은 고충들이 있고 제가 영준 씨가 이제 시작한다고 했을 때 굳이 뭐 이렇게 이야기했듯이 굉장히 좀 어려운 거지만 어쨌든 축하드립니다. So come and fuck my life up, baby, fuck my life up. 오늘 이렇게 또 모시게 된 이유도 생두를 수입하고 계시고 그리고 생두를 수입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샘플링이거든요. 그래서 이 샘플링에 관련돼서 많은 것들을 공유해 주실 것 같아서 이렇게 초대를 하게 됐고요. 네,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면서 이 샘플링의 중요성을 좀 느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영준 씨가 사용하는 머신이 이카와, 그죠? 제가 사용하는 게 로스트. 모델입니다. 이 두 모델을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굉장히 많이 비교를 하고 있어요. 샘플 로스터기 모델 중에. 하이엔드 샘플 로스터기 뭐 양대 300이니까 어떻게 보면. 얘가요? 아 그렇다고 해줘 좀. 벌써부터 까면 어떡해. 아니. 깐 건 아니고요. 어쨌든 하이엔드라고 칭할 때에는 어떤 기준선이 명확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제가 봤을 때에는 이 두 개의 모델이 있지만 이 두 개의 모델은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카테고리가 좀 네, 다르죠. 기능성 차이도 있고 많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는 비교 대상이라고 생각은 안 하고요. 이카와의 장단점 그리고 로스트의 장단점 그리고 실제로 테스팅하는 것까지 이 영상으로 한번 담아 볼 거고요. 이카와가 얼마죠? 제가 구매했을 때가 540만 원. 540만 원 부가세 별도. 이제 로스트 같은 경우에는 900의 부가세 별도입니다. 이카가 가지고 있는 기능성 대비해서 540만 원 부가세 별도가 적합한 건지 이 로스트가 가지고 있는 기능성이 900의 부가세 별도라는 금액이 맞는 건지를 보는 거죠. 근데 제가 로스트를 지금 한 3주차 썼어요. 사용해 보니까 솔직히 얘는 990만 원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한 1800 정도 된다. 오반가 그거? 어쨌든 네, 그 정도 되는. 자 보고 계시죠? MI 사랑합니다. So come and fuck my life up, baby, fuck my life up. 이제 하나하나 한번 또 이야기를 해보죠. 그래서 이 본 영상에서는 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디스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칭찬할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뭐 저도 내돈내산이기 때문에 딱히 뭐 거리 낄 건 없어요. 10만 원도 할인 안 받았나요? 다음에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어디 있어 그런 게. 이 영상 나오고 나서부터 끝날 수도 있는데. 안 되는데. 아, 농담입니다. 네, 그래도 솔직하게 리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초기 모델이에요. 그래서 한 3, 4년 정도 지금 써오면서 그냥 느낀 점을 뭐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크게 장단점을 나눌 때 장점을 제가 크게 두 가지로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가장 큰 장점은 소량 배치가 가능하다.
이거는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50g짜리 소량 배치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산지에서 샘플을 받아봐야 200g, 300g, 적으면 100g 굉장히 적은 양을 받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샘플 로스터에 넣을 때는 굉장히 많은 양을 투입을 해야 됐었죠. 100g 이상 적어도. 근데 이카와로 하게 되면은 그런 생두의 로스를 최대한 줄이면서 의사결정에 따른 다양한 배치를 해볼 수가 있다는 거. 일단 그래서 의사결정 과정이 좀 더 정밀해졌다는 게 장점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기동성이죠. 지금 모양에서도 딱 이제 보이시겠지만 이카와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크기도 작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캐링 케이스가 같이 따라와요. 그래서 제가 실제 콜롬비아나 다른 산지를 갈 때에도 이 로스터기를 가지고 가서 로스팅을 하는 경우도 꽤 많았어요. 그래서 크게 그 두 가지를 좀 장점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사실 장점인지 단점인지 약간 애매한 부분 하나가 이 로스터기의 메커니즘이에요. 그러니까 이카와를 처음 구매하시는 분들이 가장 겪는 어려움, 그 난관 중에 하나가 내가 쓰던 로스터기랑 맛이 너무 다르다, 방식이 너무 다르다 라는 거를 제일 먼저 꼽으세요. 이제 그 이유가 이카와 같은 경우는 뭐 아래에서 불을 쐬는 드럼형 로스터기랑 다르게 열풍으로 볶는 소위 말하는 RFB, 회전 유동층 로스터와 비슷한 방식의 로스터기거든요. 쉽게 생각하면 드라이기를 생각하시면 돼요. 밑에서 송풍기가 바람을 쏘고 그 다음에 열선에서 열을 데펴주고 이 위에서 그 열풍으로 안에서 회전이 된다. 그리고 그거에서 콩이 익어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그렇게 열풍으로만 익히다 보니까 전도열이 적용된 로스터기에서 기대할 수 있는 이런 단맛이라던가 질감 이런 것보다는 향 위주, 좀 플레이버 위주의 좀 커피가 나온다라는 게 좀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건 장점, 단점 이렇게 표현하기 좀 애매할 것 같아요. 제가 궁금한 게 팬이 없기 때문에 밀도가 높은 콩이라든지 아니면 크기가 큰 콩들은 어떻게 회전해요? 날에 따라서 방향을 주면서 이렇게 돌아가는 방식인데, 근데 제가 본래 이카와에서 권장하는 것도 그렇고 50g 정도 투입을 권장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큰 콩이나 밀도가 높아서 무거운 콩들은 50g을 넣으면 잘 안 돌아갈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죠. 하나는 풍력을 조금 높이거나 아니면은 그람수를 낮추거나. 근데 저는 그람수를 낮추는 방법을 쓰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파카마라 같은 걸 볶을 때는 한 45g까지 좀 낮춰서 투입을 하는 편이고요. 밀도가 높은 것도. 그렇죠. 무거워서 안 도니까. 제가 봤을 때는 50g을 넣어서 배출된 그 외형 컬러를 봤을 때 좀 불기는 하더라고요. 살짝 얼룩덜룩한 감이 있죠. 그렇게 봤을 때는 굉장히 좀 테이스팅할 때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라는 좀 의구심을 가졌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산지에서 한 300g 정도의 그 샘플이 도착을 하게 되면 더 안 줘요. 뭐 30kg 주세요 이래도 샘플 안 주죠. 네, 절대 안 줘요. 자, 그럼 300g에서 500g 정도 온단 말이에요, 샘플이. 그것도 들쭉날쭉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샘플링을 볶을 때 한 100g짜리로 이제 로스팅을 하거든요. 그럼 100g짜리로 로스팅을 3번을 하니까 3번의 블라인드 테스트를 해요. 블라인드 테스트를 한 다음에 그 중에서 2번 이상 고른 거는 구매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테스트를 했었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샘플 로스터기가 구멍이 뚫려 있었잖아요, 옛날 거. 아, 그렇죠. 근데 그거 다 항상 어떻게 균일하게 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그 앞에서 이거 앉아서 이거 숟가락 넣어가지고 보기가 힘들어요. 저 그랬어요. 힘들었어요. 진짜 힘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스트롱홀드라는 우리나라 자체 기술로 만들어진 정말 정밀한 로스터기가 나왔을 때 정말 편했어요. 왜냐면 버튼만 눌러놓으면 지가 알아서 볶이거든. 웬만하면 따라가거든. 5초에 한 번씩 따라간다라고 이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그래프를. 근데 그 머신 갖다가 볶을 때 600g 미만으로 넣으면 맛이 안 나오는 거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샘플 로스팅이 잘못되면은 내가 잘못된 원료를 구매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샘플링이라는 거 굉장히 좀 중요하거든요. 제가 한 2번 정도 실패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은 천 단위가 진짜 우스워지는 거예요. 한 번 구매할 때 우리가 300g의 생두를 받아서 어떻게 보면 한 컨테이너 수입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의사결정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되게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제 로스트가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느낀 게 뭐냐면은 샘플링이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극소량으로. 다만 샘플링 뭐 1년에 몇 번 한다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샘플링을 많이 안 돌려요. 그러면 로스트를 구매한 이유는 뭘까? 라고 했을 때, 이 작은 로스트를 구매했을 때 스몰 배치를 해가지고 이제 소비자들한테 바로 프레시하게 음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거, 로스가 안 난다는 거, 이런 개념이 있어서 저한테는 어느 정도의 프로덕트 성향을 가진 샘플 로스터가 필요로 했어요. 이 로스가 가지고 있는 기능성은 굉장히 좀 많아요. 화력으로 프로파일을 잡을 수 있고, 에어 온도로 프로파일을 잡을 수 있고, 빈의 온도로 프로파일을 잡을 수 있어요. 이 카는 어떤가요? 버전 3 이제 새로 나온 거 같은 경우는 이것도 이제 빈 템퍼처와 그리고 환경, 소위 말하는 이제 공기 온도를 재주는 게 또 있어요. 이제 그 두 가지를 보통 맞추는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iOS 그리고 안드로이드 이 양쪽 뭐
아이폰이 됐든 갤럭시가 됐든 핸드폰이나 패드에서 그 그래프를 내가 사전에 설정을 해놓고 얘가 이제 따라가는 성격인 거죠. 그래서 사실 중간에 수정하거나 콩의 상황을 보고서 이걸 갑자기 대처를 한다거나 이런 거는 그 유연함은 조금 떨어져요. 아, 오토로 변경이 안 되나요? 안 되죠. 아, 그런 게 있구나. 내가 설정한 대로 이게 잘 되길 바라면서 이제 기도 메타를 타야죠. 아, 콩을 넣는 순간 이제 기도를 해야 된다. 그쵸. 기도를 해야죠. 잘 나와라 라고. 참 귀엽네요. 일단 외형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귀엽고요. 뭐 심플하고 요즘 트렌드에 맞는 디자인 성향을 가지고 있고요. 예쁘죠. 네, 반대로 로스트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적으로 참 애매합니다. 왜 이런 컬러를 썼는지 잘 모르겠지만 스칸디나비안 감성. 다른 모습들은 굉장히 좋아요. 불편한 건 아니에요. 어쨌든 조금 크고 부피가 한 2배 정도 되고 좀 무거운 것 뿐이지 이것도 기동성은 있어요. 아니 얘도 케이스 있잖아요. 네, 케이스 그럼 박스 이만한 거 들고 다녀야 되니까 그건 좀 힘든데 지게에다 짊어지면 돼요. 네, 지게를 이제 MD 상품에서 판매를 하면은 훨씬 더 로스가 잘 팔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So come and fuck my life up, baby, fuck my life up. 이 로스 같은 경우에는 쿨링 자체도 따로 배기가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쿨링이 굉장히 좀 빨리 되거든요. 우리가 육안으로 외형적으로 보면은 이제 이게 빛이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이 머신 같은 경우는 쿨링이 따로 안 보여요. 실제 로스팅이 끝나고 나면은 자동적으로 쿨링 페이지로 넘어가면서 되는데 그게 어떤 방식이냐면 아까 제가 드라이기를 예제로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밑에 이제 송풍기가 있고 이쪽에 열선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로스팅이 되는 동안에는 열선에서 열이 주어지면서 바람을 타고 얘가 익혀지는데 이제 로스팅이 끝나고 이걸 식혀야 되니까 드라이기에서 냉풍이 나오듯이 이 열선의 열을 끄고 바람만 내보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찬바람으로 식힌 다음에 기를 타고서 넘어온다고 보시면 돼요. 쿨링이 끝나고 나서 어떠한 버튼을 눌러야지 여기에 똑 떨어지더라고요. 그렇죠. 배출 버튼이 따로 있죠. 근데 제가 그거 실제로 쿨링된 거를 만져봐도 뜨거워요. 아직 살짝 따뜻하죠. 원두는 배출하고 나서부터 3분에서 4분 이내에 쿨링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뭐 저희가 여름 때 너무 더운 날은 사실 5분까지도 가요. 그렇죠. 이 열기가 식는 게. 저는 이제 사람의 성능도보다 좀 더 낮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쿨링이 안 되면 약간 드라이해져요, 커피가. 커피 맛을 평가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아니면은 배출을 하고 나서 겨울에는 밖에 내놨다가 50g밖에 안 되니까 그렇죠. 그거 잠깐 넓게 해가지고 뛰어다니면 되잖아. 약간 뭐 소쿠리 같은 데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금방 식어요. 옛날에는 소쿠리 같은 데다 많이 했어요. 많이 했죠. 많이 했어요. 바깥에서 훅 하면서. 밖에서 이제 체포 훅 이러면서 날리면서 소쿠리 같은 데다 진짜 많이 했다고요. So come and fuck my life up, baby, fuck my life up. 어쨌든 쿨링이 안 된다. 완벽하진 않아요. 아니 540만 원의 부가세 별도가 이 정도 기능이면 전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제가 한 잔 한 잔 이제 핸드드립해서 음료를 내릴 거다. 그냥 하루 종일 그냥 싱글홀씩만 이제 볶으면서 스몰 배치하면서 이렇게 음료 팔아도 전 굉장히 프레시하고 괜찮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카와랑 이제 로스트 중에 고민하는데 로스트가 비싸잖아요, 상대적으로. 비싸죠. 990이니까. 좀 비싸니까 나 내 돈은 사실 나 600만 원밖에 없어. 그냥 이카와를 사야겠네. 나 이렇게 하진 않을 것 같아. 왜 그러냐면 제가 로스트를 구매했을 때 부러웠죠. 네. 표정에서 느껴지는 것 같은데. 로스트를 그래서 저희가 한 이틀 정도 같이 사용을 해봤잖아요. 어떠셨어요, 느낌? 다 제껴놓고 그냥 간단하게 세 글자로 설명드릴게요. 편해요. On my birthday.